우리의 경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도 들을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원한다고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한다. 아주 나쁜 버릇이죠. 좋은 교육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극하는 사람이듯이 좋은 책도 자신을 넘어서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 좋은 말이 있네요. 좋은 교육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극하는 사람이듯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어떤 리미트, 그 한계의 선을 긋고 그것을 스스로 올라서는 것을 두려워하죠. 근데 좋은 교육자는 그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극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수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영은 이제 뭐 겨우 이제 75m 이제 갈 수 있는데, 사실은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75m 정도 가면 하도 숨이 차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우리 선생님이 막 혼을 내죠. 제가 75m 도달하면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하면서 계속 이제 저를 막 푸시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그럼 또 억지로 25m를 더 가죠. 그럼 또 이제 100m 되면 또 100m 되면 또 그 지점에 가서 또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또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 또 25m 더 갑니다. 125m.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죠. 그리고 좋은 책도 자신을 넘어서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책을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요. 나탈리 골드버그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이룰 수 있는지 밝혀주는 작품을 읽고 또 읽어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키우고 다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거듭 체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당신은 좋은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좋은 책이라고 여긴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책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그런 책. 나에게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나를 북돋아주는 책.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경험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책 말이다. 그러니까 내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책. 정신 수준을 높여주는 책은 읽은 후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어 결국 자신을 성장시킨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 단계가 한 단계 높아지면 내가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새로운 눈이 띄어지는 거고 새로운 시야가 보이는 거죠. 하지만 책이 모든 사람을 현명하게 만든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책을 수백 권 읽어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책을 많이 읽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얼마나 많이 읽는가 보다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독서가 아니라면 지식을 쌓는 데 그칠 것이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 다 써놨네요. 책을 아무리 읽는다 해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책이 모든 것에 그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죠. 저도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내 삶이 막 옛날하고 바뀌어졌다. 내가 막 없는 돈을 갑자기 벌게 되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게 뭔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해요. 자, 그 원인이 뭐냐면 여기 써놨죠. 책을 읽기만 하고 덮으면 안 되고 제대로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도 책 읽고 정리하자라고 하는 말이 책을 읽고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하기 전에 단계가 바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을 내가 한번 눈을 감고 음미를 해본다거나 혹은 블로그에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내가 독후감을 한번 써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 바로 실행에 한번 옮겨본다거나 뭐 이런 등등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해서 책을 읽으면 그것이 인풋이 되지만
활용하는 것은 아웃풋이라는 거죠. 사실은 요즘은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더 중요하다. 내가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아웃풋을 많이 해보려고. 처음부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그 무엇을 보더라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책을 가까이 한다면 어떤 책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그런 권력, 학력, 스펙을 넘어서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에 희망적이다. 맞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답을 찾으려고 책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그런 책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좋은 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책은 제목이 나를 깨우는 책 읽기, 마음을 훔치는 책 읽기. 제목이 좀 길죠. 그리고 작가님은 허지영님인데 작가님 소개를 한번 할까요? 사실 이 허지영님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으로 10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작가, 강사,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스튜어디스였어요. 나를 치유하고 타인을 위로하는 글의 힘을 믿는다. 책을 통해 성장했듯이 꾸준히 글을 쓰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인생을 책으로 여행하는 방법은 많이 경험하고 읽으며 생각하고 쓰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깨달으며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서로는 나는 블로그 쇼핑몰로 월 1,000만원 번다. 하루 10분 책쓰기 수업, 여자의 인생을 바꾸는 자존감의 힘, 여자 사장 성공할 수밖에, 나는 퇴근 후 온라인 마켓으로 출근한다가 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으로 10년간 근무하고 막 그걸 토대로 지금까지 글을 쓰고 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에 관련해서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스마트폰 메모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일본인 스도료라는 분이 쓰셨는데, 스도료는 마케팅 플래너로 주식회사 TOM 대표이사이고 1980년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 후 하쿠호도에 입사했으며 토요타 자동차, KFC, JT, 맥도날드 등의 클라이언트를 담당했다. 이분의 얘기는 그래요. 여기 보면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이 잡히다. 이 스마트폰 메모를 이제 많이 해야 된다는데 인풋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 TV와 신문, 웹사이트 상의 뉴스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책 읽고 머리로 듣는 그런 행위도 인풋이겠죠. 아웃풋은 대화를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메모는 그 중간 시대의 핵심 부분을 맡는다. 마치 부채의 사북처럼 말이다. 다소 거창한 비유를 들자면 생물은 생존을 위해 영양분을 흡수하고 소화해서 배출하는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때 생각 메모라는 행위는 소화에 해당한다. 생각 메모는 어떤 것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문장으로 남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외부에 들어온 정보를 내가 소화, 다시 말해 기억하고 지혜화하여 아웃풋하는 행위다. 뇌로 들어온 자극을 꼭꼭 씹어서 소화하고 영양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인풋 시간은 줄고 소화 시간이 늘어난다. 인풋 시간이 확연히 줄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 나는 TV를 거의 보지 않게 되었다. 원래 구독하던 경제신문 2가지도 예전보다 덜 읽는다. 요즘에는 읽지 못한 분량이 꽤 늘어나 나중에 읽으려고 일단 쌓아두었다가 양이 너무 많아져 결국 버리기도 한다. 자, 이분은 이제 옛날에는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면까지 다 읽었대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심지어는 못 읽고 버리는 것도 많다. 왜냐면 처음에 신문을 읽다가 내가 이걸 메모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떠오르면 메모를 바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 거는 신문을 안 읽는다는 거죠. 못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이 보기에 아깝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왜 신문을 다 읽지 못하게 되었을까? 신문을 좀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건 메모해야겠어 라는 충동에 사로잡혀 스마트폰을 터치해 메모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만큼 신문을 읽는 시간이 메모하는 시간, 즉 소화 시간으로 전환된 것이다. 오른쪽에 도시카를 보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렇게 음식물을 씹고 흡수를 하면 위에서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배출하는 과정이 들어가죠. 이것이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 이 소화하는 과정이 바로 생각 메모입니다. 뇌의 사고 프로세스에서 바로 이 생각 메모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장기간 두기 때문에 인풋이 이제 짧아지고 대신 이제 내가 소화를 시키면서 생각하는 그 시간이 길어진다. 쉽게 말해서 기억을 지혜화하는 시간이 바로 생각 메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된다. 네, 지금은 이제 인풋보다는 아웃풋의 시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도 우리의 뇌도 인풋보다는 이렇게 아웃풋 할 때 더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의 비중을 더 늘리자라는 것이 이분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럼 아웃풋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걸 바로 스마트폰에 메모를 하자는 거죠. 혹은 이제 블로그나 SNS처럼 구체적인 상대를 염두에 두지 스마트폰 메모는 블로그나 SNS처럼 구체적인 상대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신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스마트폰 메모는 아웃풋에 금적한 행위다. 요즘은 누구나 이제 스마트폰 시대니까 그런 아웃풋 할 것이 생각나면 바로 스마트폰을 켜서 거기다 메모를 하자. 이런 내용이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 것도 아웃풋의 일종이고 저도 이렇게 아웃풋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더 기억에 오래 남고 훨씬 더 이제 소중한 시간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정말 어떤 지식의 흡수, 인풋에만 자꾸 치중을 하다 보니까 뭐 얼마 시간이 지나버리면 뭐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웃풋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번 또 내가 아웃풋한 것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책 속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나 구절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와닿고 이것이 결국 나의 말로 나타나고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나중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원천이 된다, 원동력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